자, 오늘 반갑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대설이죠. 대설인데 눈이 조금 내렸어요. 소설처럼 내렸습니다. 자, 아침에 눈 내린 수요일 아침 시황방송 진행하려 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7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소리 체크 한번 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7번 눌러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체크합니다. 네, 잘 들리시면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네, 굿모닝. 네, 오늘 7일이에요. 맞아요, 7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식사를 하고 오셨나요? 날이 추우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됐죠? 날이 추우니까 왠지 아침에 출근하는데 추운 거보다 뭔가 좀 서늘한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오면서 이제 한방 눈이 내려가지고 쌓이면요, 그냥 포근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나마. 근데 애매하게 바닥에 이렇게 살짝만 깔려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러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설이니까 눈이 푹 내렸으면 했는데, 푹 내리면 또 출퇴근길 불편하시겠죠. 그렇게 안 내리고 한 게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아쉬운 대설 수요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수요일장 뭘로 들어갈까요? 일단 미증시 먼저 갑니다. 자,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19,000포인트 초반, 19,274포인트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흐름상으로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좀 빠질 때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왔으면 한번 눌러주거나 좀 쉴 때 된 것 같은데? 끝간데 없이 갑니다. 근데 아마도 내년 되면서 도시 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부터 뭔가 새로운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좀 바꾸는 게 있긴 한데, 말 바꾸는 게 오히려 예전에 이런 게 리스크였는데 말을 바꾸면 그걸 좀 피해가는 느낌?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서민층들에서 지지를 받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약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얘기 한다면 촛불 잔치라고 합시다. 촛불 잔치를 보시면 거기 이제 김재동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요. 방송인이죠. 방송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금수저, 금이 비싸고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금은요 없어도 삽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수저라고 맨날 무시하고 막 힘들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 흑은요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땅덩어리, 물을 제외한 30%, 거기에 99.9%가 흑이에요. 흑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흑의 장점 뭐예요? 쪽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금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안 간다 그러면 흑으로 덮어버립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서민층을 잡는 게, 대다수의 국민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증시가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에 따라서 상승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가서 잠깐, 오래 안 했습니다. 다우 월봉을 보셔도 마찬가지 상승입니다. 지난달 양봉, 이번 달 양봉 또 나왔네요. 근데 이격이 있습니다. 요만큼. 여기까지 이격. 그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잘 버티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봉 형태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어올리고 쉬었다가 눌러서 지지받고, 들어올리고 횡보 나왔다가 눌러서 지지받고. 자, 지금 들어올린 다음에 횡보 나오고 쉬어 줄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올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 1월 중에 이렇게 18,000포인트대 한 중반대에서 초반 정도까지 지지라인 찾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까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흐름이 예상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 지금 상승 나와줬고 잘 버팁니다, 좋습니다라는 얘기 계속 나와주지만 언제든 하락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한폭탄까지는 아니고 폭탄을 너무 세죠. 알람 시계라고 할까요? 알람 시계가 따르릉 울릴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듭니다.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어올리고 횡보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이평을 닿아준다라면 조만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계속 올라가요. 똑같아요. 신고가. 월봉 똑같아요. 주봉 똑같아요. 일봉은요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다우는 쭉 뻗어가지고 특별히 안 내려왔어요. 나스닥은 2편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태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분들라면 나스닥이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술주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나스닥. 오늘 보니까 애플 얘기 나와주던데 애플이랑 삼성의 그 특허 전쟁 있잖아요. 그 특허 전쟁에 대해서 삼성이 좀 이겼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잠시 뒤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증시를 본다라면 미증시는 트럼프 효과로 지금까지 잘 버텼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선거한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미증시의 뉴욕 마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우, 이 아저씨 사진, 아우, 심령사진 찍혔네. 나이스에 있는 아저씨. 오, 심령사진 나왔어요. 자, 통신과 금융이 상승을 주도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우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입니다. 뉴욕 증시가 통신과 금융업종 강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데 대선 이후에 11번째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거래일자가 20거래일쯤 되죠. 근데 11일 동안 신고가라니까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신고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대단합니다. 자, 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35.54포인트 오르면서 19,251.78을 기록합니다. S&P 500 역시 상승 마감, 나스닥 상승 마감. 자, 초반에는요, 뭐 엇갈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치를 봤던 것 같죠, 아무래도. 전날 최고치 기록한 영향으로 보합 등락을 거듭했는데 유럽 증시가 금융업종 강세에 힘입으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상승 반전했어요. 경기지표 호조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기준금리 올라가면은 금융업종 상승한다라는 거 다 알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육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업종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괜찮아요. 실제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예전 총재가 올 여름부터입니다. 상반기 지나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 그런데 경기 어려우니까 못하고 넘어오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12월에는 거의 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확실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과반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종이 호조를 보여줬고요. 통신업종은 손정희 소프트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만났고 미국에 500억 달러 투자하는 소식 때문에 또 올랐어요. 근데 여기 소프트뱅크 쪽으로 한다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IT 업계의 워렌 버핏이 되겠다. 그러면 IT 업종이라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는 그쪽으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3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를 2013년에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통신업종이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가 T-모바일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통신업계는 상승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잘 기억해두세요. 자, 미국 생산성 제조업 지표 호조. 지표 호조 넘어갈게요. 단순한 겁니다. 생산성 제조업 지표 호조 나와주니까 그렇구나. 노동 생산성이 증가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 생산이랑 제조업 부분들이 그 지표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노동 부분들이 나아질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은 일자리 많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뭐 금리 올려도 되겠구나. 사람들이 돈 잘 갖겠지? 대출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금융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맞죠? 그래서 지표가 호조에 나가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0월 무역수지 적자폭 전월비 18% 예상 하회했다. 엄마. 적자폭이 전월비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 좋은 거잖아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예상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무역은 꽝.
생산 지표나 제조업 지표는 좋아졌고 금융업에 대한 주가는 좋아졌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더 커져서 예상보다 늘어났다. 그러면 X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것보다 금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 11월 산이랑 또 최대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요즘에 그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는 거 이게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60 이상까지 올라가면은 쉽지 않다. $60 가기 전에 아마 내려올 거다. 차익 실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셰일가스의 손익분기점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40에서 $50대가 가장 안정적이다는 얘기했습니다. $50 초반까지도 괜찮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얘기했던 대로 유가가 올라가면 저항을 받는 라인이 분명히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50만 되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업종이라거나 시장 업황의 그 전체를 봤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산유정을 감산한다라고 이제 이게 나와주긴 했는데 미비한 수준이죠.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고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누가 다 감시를 하고 감찰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한정된 자원을 누가 먼저 뽑아먹느냐기 때문에. 그쵸? 11월 산유량이 또 최대였답니다. 유가 하락했다고 하죠. 여기 보세요. 자, 표시해드릴게요. 제가 방금 했던 얘기예요. 이거 아직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지금 방금 한 얘기인데 보세요. 석유출구기구의 감산 합의가 제대로 지킬지에 대한 의구심, 증폭. 땅속에 묻혀있는 기름이라는 원유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의 양을 누군가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이게 5천억 배럴 있다. 5천억 배럴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얼마를 뽑아가고라는 걸 측정할 수 있나요? 없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못 믿겠다. 왜? 전에도 오펙을 통해서 감산 합의하겠다 하겠다 모이자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못하겠다 나 빼주세요 저 빼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50.93달러 제가 원하는 가격대 $50 초반 유지가 됩니다. 런던 아이스 거래소에서도 북계산 브렌트 역시 53.85달러 약간 비싼 것 같은데요. 원래 브렌트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보다 조금 비싸요. 예전에 역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더 비쌉니다. 자, 그래서 유가는 떨어졌다는 얘기 나와줬고요. 달러, 경기지표 호조, 유로화 하락의 강세, 금값은 이틀째 하락. 금 빨리 팔아야 되나? 뭐 어차피 금 가격 변동에 대해서 볼 때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금괴로 1kg, 1kg짜리씩 500g짜리씩 해서 금괴로 넣어두는 분들은 신경 쓰시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은 애기 돌 때 이럴 때 한 번씩 들어오는 금반지나 그런 거 제 집에 놔둘 거 아니에요. 놔두는데 이거 가격 변동 나와봤자 해봐야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묵혀놨다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대학 들어갈 때 결혼할 때 녹여가지고 금반지 해줘야지. 사실 효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금값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 있을 겁니다. 이틀째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주말에 가시면 좀 더 싸게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 금값이 하락했다는 얘기 보시면 되고요. 자, 유럽 증시 유틸리티 금융 강세의 이틀째 상승. 이탈리아 증시도 4.2% 상승. 올랐어요? 그래요? 자, 유럽 증시가 금융 걱정 강세로 상승합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도 투자 심리의 보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올랐고요. 영국 FTSE 지수 올랐고요. 프랑스 깍구 역시 1.26 많이 갔습니다. 이탈리아 증시가 4.2% 올랐는데 마테오 렌치 총리가요. 내년도 예산은 승인될 때까지 사임을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호재를 격앙합니다. 이탈리아가 내년 2월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총리를 뽑을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갑자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온 것처럼 갑자기 다음 달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문제 생긴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관련 자체가. 그래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 내년까지 뭐 가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접어두고 해외 같은 경우에 내년 2월까지 이탈리아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뽑을 건데 그때까지는 사임을 미룬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유지가 되면서 운영되는 부분에서 무리가 없다. 그것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에 보탬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틸리티랑 금융업종 얘기에 다 그 얘기입니다. 유럽이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상승하니까 미증시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으로. 보통의 경우는 미증시에서 뭐 좋은 호재 나오거나 해가지고 유럽 증시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다라거나 악재가 생겨가지고 무너졌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 증시의 영향력이 미국에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그렇죠. 통신금융 상승주도 어디서? 유럽에서. 다우 이틀째 상승, 사상 최고. 이해되시죠? 네. 이제 국내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 코스피가 잘 튀었어요. 연봉을 통해 보신다면 티가 안 나요. 전거래일 1989.86으로 마감합니다. 코스피 월봉 확대 좀 해볼게요. 플러스 확대. 자,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올 때요. 여기 이 자리 한 3, 4개월 정도 하락이 나와줬을 때 이거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음봉 나온 이거래의 모습이 아래꼬리 좀 더 달리고 윗꼬리 반등. 그 다음 달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그 왕치형 캔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아래꼬리 달리고 넉 달 동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양봉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에 음봉이 나와줬고요. 1900포인트대 중반 정도까지 살짝 내려왔어요. 두 달 빠졌었죠. 이번 달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월봉 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월에도 아래꼬리가 달릴 수 있다. 아래꼬리 달리게 되면 그 자리 잡아가지고 올라가면은 반등 시 수익을 내거나 일부 익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오죠. 예상대로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전거래일날 외인과 기관들은 쌍끌이를 했어요. 코스피에 대해서. 코스닥은요. 역시 외국인이 샀습니다. 개인들 매수 좀 있었지만 어쨌든 마감할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중심이 되면 좀 더 많은 매수를 해주면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12월 중에 빠지면 아래꼬리 달려주게 되면 저점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코스피 주봉 형태 하락 나왔었지만 1900포인트 중반선에서 반등 나올 만하다. 1990 간다고 했어요. 넘어갔죠? 1993.47 어제 찍었습니다. 2000 정도 닿아줄 것 같은데 이 흐름대로라면 2010포인트 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하면. 기대 한번 해봅시다. 일본 기준 2989 마감했는데 2평 위에 자리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2010, 20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유지만 되면 가는 거예요. 기대해 봅시다 한번.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600 이하 580까지 땡큐라고 했어요. 전일 종가 581입니다. 580 밑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죠. 꼬리가 좀 길어지면서 어떻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겁내게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500포인트 후반대에서 유지만 했다가 올리는 게 제일 그림이 좋겠죠. 덜 겁나니까. 내년에 상승을 보는 거예요. 코스닥은. 월봉 기준 볼게요. 지금 석 달째 빠집니다. 흑산병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 1월 달에 코스닥의 상승 혹은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VR방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흑산병이죠. 2006년도에 흑산병 하나 둘 셋 양봉 음봉의 양봉 지지받고 상승. 흑산병이죠. 다음 달 양봉 나와서 600포인트 다시 재진입하고 그 다음 달에 600포인트 초반 중반 갔다가 다시 600 초반 왔다가 내년 연말까지 쫙 끌어가면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600이야 500포인트대 후반대에서 좀 더 밀었다 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이게 방향 잡는 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정권 얘기입니다. 언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언제 내려올 것이냐 이게 이제 맞물려야 돼요.
그 타이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했다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지기 계속 나와주고 내년 연말 정도에 싹 끌어올리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요. 정말 좀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600 이하 400, 500포인트 후반은요. 매력적인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쵸? 기다려볼 만하다는 거죠. 자, 코스닥의 주봉 형태 580 이하에서 슬쩍 올라옵니다. 맥점이에요. 이거 맥점. 보이죠? 네. 그리고 일봉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한 번씩 나옵니다. 600 정도 다시 갈만하죠. 의미 있는 가격대고요. 지수대입니다. 해볼만해요.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뉴스 갑니다. 아이고 40분 정확하네. 아이 참 이게 몸이 기억해요. 이 시간을. 뉴스 넘어갈 시간 40분입니다. 오늘 기사는 11개 있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릴 시간이 대충 57분쯤이죠. 그래서 한 기사당 얼마면 될까요? 16분 남았으니까 한 기사당 1분 좀 넘게 하면 되겠네. 1분 한 2, 30초? 네.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겁나겠네. 자, 여러분 앞으로 내년부터입니다. 1월부터 대선 테마주 소개만 해도 처벌받는데요. 아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특정 종목 언급하면 조사받는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금융위가 2017년 1월부터 감시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온라인에서 특정 종목 언급된 조사하겠다. 루머 많은 회사인 경고 조치하겠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예전에 대선 때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한번 걸려 들어가지고 조사받았던 회사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안 테마 종목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마주 제재 강화 내용이에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조사 확대, 루머 확대 재생산, 과도한 매매 효과 반복적 제출. 자, 뭐라고요? 확대 재생산, 과대한 매매 효과 재제출, 상한가 과다 주문 행위, 과징금 부과. 우리 안 하는 거잖아요. 루머 재생산 하나요? 안 합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이게 뭐 누구랑 엮였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어디 누구에 있었다? 과거에 뭐 했어가지고 뉴스 나왔다? 우리 위너 트레이더나 위너 파인더 보시면 거기에 그 내용 밑에 뭐가 있냐면 뉴스 기사가 나왔던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공시가 나왔거나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만 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 안 되죠. 과도한 매매 효과? 안 하죠 절대. 추격 매수도 안 시키고요. 위로 찍으란 말도 안 하고요. 얼마 오면은 잡을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정도 왔을 때만 잡습니다. 그죠? 상한가 과다 주문 절대 안 시킵니다. 우리는 절대 안 시켜요. 얘기하죠. 상따 죽어도 안 된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만약에 전일 상한가거나 급등 나온 다음날 뭐 한 3% 5%만 뛰면요 사지 말라고 해요. 왜 비싸게 사냐고. 남들은 어저께 사서 오늘 올리고 팔 수 있는데 우리 문제 없네요. 그죠? 아, 우리는 해당되는 게 없네. 사이버 광고 확대, 루머 빈발 기업, 테마성 키워드. 자, 썬코어 하지 말라고 제가 100번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100번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네. 하면 안 돼요. 투자 종목 지정한다고 하죠. 네. 투기적 거래 수요 완화, 네. 집중 관리 종목에 대한 시장 정보 기준 강화한다. 관리 종목 따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다 피해간다니까. 문제 없어요. 정직하고 정상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매매 계좌 예방, 허소효과, 가장성, 주문 반복적으로 내는 계좌.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하는 짓이니까 우린 문제 없습니다. 그럼 문제 없네. 네. 내년 1월부터 인터넷에 대선 테마주는 땡땡땡이라는 식으로 특정 주식을 소개하거나 신빙성 낮은 루머를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네. 뉴스에서 나온 거. 누구 테마 종목이 뭐뭐뭐라고 하네요.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이 할만합니다. 대장주가 누구니까 무조건 사세요. 요거는 불법이다라는 거죠. 불법이라기보다 조사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얘기 조심하십시오. 조심합시다. 자, 연방대법원 삼성, 애플 배상금 재산정, 배상금 줄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 이제 얼굴 하얗고 머리 동글동글 하시고 이렇게 금발에 아주머니께서 삼성 대변인께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삼성이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히어링하면 삼성이 이겨가지고 돈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막을 봤습니다. 네. 영화가 짧아서. 네. 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든다고 되네요. 자,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뚜둑 소리 났죠? 목이 뻐근해서 했더니만 갑자기 뼈 부러진 소리 나네.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자, 미 연방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를 상고심 판결에서 8명 전원일치로 배상금을 재산정하라.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어요. 4,435억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거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변경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 나왔다고 합니다. 지출할 부분들 줄어든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에 손을 들어줬다. 4천억은 너무 심하다. 2천억만 해라 하면 좋을까요? 그나마 낫겠죠. 요즘에 좀 충격받고 있는 삼성이 이렇게 해서 배상금 규모만 줄어들어도 한숨 돌릴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 유럽 선거 리스크 투자 비중 줄여야 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선거 앞두고 있고요. 탈EU 움직임 확산될까 우려. 국내 유럽 펀드 설정에 1조 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 내년에 있죠. 통계치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대선을 앞두고요. 대선 있는 해 전해죠. 전해 연말. 그러니까 마지막 해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 연말 정도가 좀 어렵고, 그리고 테러 취임한 첫 분기입니다. 첫 분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거잖아요. 만기일 기준. 내일 만기일이죠. 만기일 전후해가지고 현금 확보해놓고 비중 줄여놓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투자 비중을 유럽 부분에서도 선거가 있을 것이고 탈EU 움직임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하여간에 유럽이 문제야. 이놈의 유럽 하여튼. 제가 유럽을 프랑스밖에 안 갔다 왔는데 프랑스밖에 안 가는데 딴 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한번 돌고 싶었긴 했는데 저 체코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싶었는데 가기 힘들겠네 앞으로. 스위스 그렇게 조사하는데. 근데 문제 생기는 국가 보게 되면 그 동네가 많아요. 그리스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전에 약간 스페인 또 한번 얘기 나와줬고, 이탈리아도 얘기 나와주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도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이게 나올지 몰라요. 이탈리아가 EU 해가지고 유럽연합 빠져나온다는 얘기 나와주고요. 있고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시작해가지고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 유럽 나갔네? 우리도 빼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연합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구멍이 하나 나면요. 댐이 무너지는 거 금방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생겨서 거기 구멍 하나 나가지고 이게 터지기 물이 새기 시작해요. 제때 안 막으면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아예 댐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에 투자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많이 봤거나 내 주변에 있어서 대응이 빠른 것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무리하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좀 피해라라는 얘기고요. 내년 유럽발 정치 리스크는 상존한다. 그러니까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시대 금리 인상 빨라질 듯. 더들린 미국 뉴욕 연은 총재 발언입니다. 윌리엄 더들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트럼프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킨다라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12월에 할 것 같다라고 돼 있는데 더 빨라져봐야 얼마 빨라지겠어요. 12월에 하는 거지. 내년에 12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하면 보통의 경우는 매 맞고 나면은 매 맞았으니까 이제 한숨 돌리겠지 하는데 매 맞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와서 후속타가 오는 거예요. 따기를 맞았는데 쌍따기를 맞는 느낌. 금리 인상이.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금융업종은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해졌다라면 약해진 상태에서
한 대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 쌍따기가 따닥 맞는 느낌이 될 수 있다. 비유가 적절했나요? 숙제 안 하다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엉덩이를 딱 맞았는데 맞고 나니까 이제 맞을 때 이제 눈치껏 엉덩이를 앞으로 빼갖고 좀 살짝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딴 애 때려야 되는데 너 누가 피해를 한 번 더 때리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패러디가 참 많이 나오죠. 이러려고 중국 사업했나 눈치 보기 바꾼 화장품 업계입니다. 중국의 이제 노골적인 사드 보복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제재 나올까? 노심초사. 엔터 업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계가 중국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수출액 추이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현지 분위기와 한국 관련 언론 보도 사업장 매출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출한 지 20년 넘었지만 매일 상황 체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철저하게 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류 금지령, 한한령 이게 좀 풀려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아직은 타격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원래 서비스가 좋고 기본적으로 그 상품이 좋으면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써요. 그쵸? 수익 잘 내주고 교육 잘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교육해주고 답변해주고 커뮤니케이션 된다 그러면 가입하지 마세요 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우수성 때문에 그래도 타격이 크지 않다는 얘기 들려옵니다. 근데 한번 제재 조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밀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괜찮아 이거 쓸만해 했다가 막 아니야 하지마 잡아 뜯어 말리고 막 못 가게 막아요. 그러면 알아서 안 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추가적인 제재 조치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을 PC에서 급배해서 OS 시작. 코넥스가 등용문이에요. 코스타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 단계에서 인프라웨어 테크놀로지가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점프업 안드로이드 앱을 PC와 다른 OS에 사용할 수 있게 OS 개발해서 폴라리스 OS 이거 많이 쓰는 거죠. 요게 이제 좀 성장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시장이 급변합니다. 윈도우 OS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도 PC에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 그것도 괜찮거든요. 앱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 자, 단순히 과거에 PC만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면 이제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iOS 앱 기준이 PC에 통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내놓게 되면요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폰에서 스마트폰 써야 되고 PC 써야 되고 태블릿 써야 되고 다 써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업체가 될 수 있고요. 최대 주주가 인프라웨어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41%. 그러니까 원래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크게 시키려고 한다면 뒤에 흔히 말해 쩐주라고 하죠. 밀어주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받고 본인의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월 유가 산유량 최대 나오면서 또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대출 채무금이 내려도 이금융권 수익 늘었다. 금리 인하의 역설. 그러니까요. 금리 내려도요. 1금융권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2금융, 4금융으로 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못 가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봤자 소용없다. 문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문턱 높은데 어떻게 넘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2금융권의 수익이 늘고 있다. 대출금리의 역설. 여러분도 그렇죠? 대부업 무슨 캐피탈 이런데 저축은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인터넷은행 출범 초읽기 은행권 모바일뱅크 강화 총력. 그런데 반쪽짜리 인터넷 은행이라고 얘기가 나와줘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뉴스 내용 보시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55분이네요. 자, 다음 얘기. 파티게임즈 신바트 베스트 인베스트먼트로 최대 주주 변경. 양소 계약 체결. 파티게임즈가 게임 만드는 회사잖아요, 말 그대로.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얘기 나와줬고 주가의 움직임 봐야 되는데 흐름 봤을 때 주가 움직임 봤을 때 돌리기 시작하네 라고 한다면 이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게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먼저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국 GRT예요. 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성강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움직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갔어요. 그거 오픈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 뭐 보기 어렵습니다. 뭐 봐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대응하고 나올게요 했는데 중국의 GRT는 실제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롭게 증설된 신공장을 통해서 내년 매출이 크게 늘 것이다. 600억이 늘 것이다. 600억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이라거나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 연 100억 매출 나오면 와 이럽니다. 600억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하긴 뭐 중국 땅도 넓으니까 시장 크니까. 그래서 올해 9월 완공된 이 공장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이 공장 매출이 600억 이상 추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와주면서요. 감가상각 부담에도 점착 필름과 기능성 필름 등 이익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20% 후반을 유지할 거다. 높네요. 20% 후반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재 서비스 하면요 10% 줬는데 20%면 괜찮고 3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GRT에 대한 뉴스가 나와줬고요. 자, 수요일장입니다. 한 주의 절반 정점을 찍는 수요일. 오늘 기점으로 어제까지 수익 안 났다면 오늘 기점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후반이고 주말 다가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장 수익 많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선재공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재공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